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가미가제를 했어요. 그 가미가제와 올해 2014년 계엄령의 공통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미가제 제안자는 오니시 다키시로 중장이에요. 중장이면 3스타입니다. 오니시 다키시로 중장이 제안을 했고 1944년 10월 25일에 처음 가미가제를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비상계엄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제안을 했고 2024년 12월 3일에 시작을 했죠. 실행을 했죠. 계엄령을 실행했죠. 근데 뭐 직접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이 야 네가 제안한 걸로 해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건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나오죠. 저희가 이게 이제 공통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저는 발상이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얼마나 사람의 목숨, 군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배에 꼬라박아서 죽어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리고 전투기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을 육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목숨을 그냥 한 번에 버리냔 말이죠. 파일럿이 아무리 생각해도 파일럿이 상대방 배로 가가지고 폭탄 떨어뜨리고 다시 돌아와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게 훨씬 이득인데 왜 폭탄을 들고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지 이거는 익명경시도 그렇고 실제로 전술의 효율을 따져봤을 때도 폭탄 떨어뜨리고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인데 왜 너 가서 죽어 이렇게 했는지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비상계엄령을 발상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비상계엄령을 발동해서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 장악하는 과정에서 총으로 쏴서 민간인 국회의원들 혹은 민간인들 죽고 그리고 군인들끼리도 서로 총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고 그리고 뭐 증언에 의하면 그 출동 나가기 전에 뭐 유서 써라 뭐 이런 군인들한테 장병들한테 너 유서 써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 지휘관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서를 쓰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죄 없는 장병들 그리고 민간인들 그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계엄령을 선포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정작 윤석열 본인은 벙커에 들어가서 숨고 그리고 김용원이 그 인사청문회 때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계엄령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거 실행한다고 해서 부하 직원이 제 말을 따르겠어요? 계엄령은 실행할 수 없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서나 본인이 또 계엄령을 건의를 했단 말이죠. 이런 발상 정말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욕심도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젊은 군인들 목숨을 빼앗고 민간인들, 국회의원들 목숨을 빼앗는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통과가 됐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오니시 다키지로가 이러한 카미카제 전술을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대화를 했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야 이게 말이 안 되냐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무슨 너 대가리 총 맞았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 때 윤석열이 우리 계엄령 하자 했을 때 주위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통과된 거지?
자, 그리고 실행. 야, 너, 만약에 제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라면, 파일럿이라면, 야, 너 가서 죽어. 그러면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미쳐서 내가 왜 죽어? 나 이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상 죽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죽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있는 지휘관이 항명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항명한 지휘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항명이라도 해가지고 나는 안 할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실행돼서 진짜 비행기 몰고 가가지고 꼬라박아서 자살을 했다는 게 저는 이게 실행됐다는 사실도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실행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통과를 했어도 계엄령 선포하고 뭐 계엄사령관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야 국회 장악해, 선관위 장악해, 야, 김어준 잡아 이런 것들이 실행됐을 때 분명 거기서 말 안 듣고 항명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게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다행히도 고맙게도 거기에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고맙게도 총을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 보면 굉장히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긴밀하게 막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리창 깨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국회에 진입 시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긴밀하게 안 움직이고 그런 거 보면 참 개인적으로 제가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엄령 하지 말라고 했는 법이 안이 통과돼 가지고 계엄령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국회를 장악하고 회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오니시 다케지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해방된 다음 날 1945년 8월 16일 해방된 다음 날 오니시 다케지로는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할복 자살했어요. 보통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배를 가르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복막이 찢어지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할복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빨리 죽으라고, 고통 없이 죽으라고 목을 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니시 다케지로 본인은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겠다. 목 치지 말아라. 그래서 목도 안 치고 이렇게 스스로 할복해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내란죄입니다. 혹은 반란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두환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해서 내란죄가 성립된 거잖아요. 저는 본보기로 이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들, 윤석열을 비롯해서 김용현을 비롯해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사람들 죄를 낱낱이 밝혀서 그 사람들에게 저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났을 때 누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군가가 야, 우리 계엄령 선포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위에서 말릴 명분이 생기죠.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거 모릅니까? 절대 계엄령 선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역사의 본보기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판례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들 죄를 낱낱이 밝혀서 그들에게 최고 내란 수괴는 사형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카미카제가 발상을 하고 통과하고 실행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가 발상이 되고 통과되고 실행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